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온 정말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한테 자리를 넘겨준다고 해도 보통은 약간 섭섭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인간이라면 아주 당연한 감정이죠. 그쵸. 그런데 오히려 내가 바로 이 사람의 전임자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유명 방송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영신님들과 함께 영웅스쿨에서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대체 어떤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있길래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도 이렇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걸까요? 보통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건 필연적으로 상실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그 자리가 대중의 사랑과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라면 그 연예계라는 특성상 상실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맞아요. 연예계는 진짜 자리 싸움이 치열한 곳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상실감이 오히려 아주 거대한 자부심으로 치환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거대한 자부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개그맨 김용만 씨와 아티스트 이명웅 씨의 에피소드는요. 단순한 방송과의 미담을 넘어서 이명웅이라는 한 개인이 대중문화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 진정한 영향력의 작동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와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이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배경이 무려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뭉뚱 리턴즈에서 베테랑 예능인 멤버들이 파리 현지를 막 여행하고 있었거든요. 타지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 한류 열풍을 피부로 확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베테랑 방송인들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화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연예인과 스타들의 흥망성쇠를 가장 가까이서 그것도 산업의 최전선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그 예능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의 산증인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들은 대중의 인기가 얼마나 덧없이 빠르게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른바 업계의 아주 냉정한 관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형돈 씨가 주저없이 어떠한 이견의 여지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이명웅 씨를 딱 꼽았습니다. 그쵸. 보통 그런 예능 방송 자리에서는 각자 막 친한 가수를 대거나 아니면 아이돌 그룹 여러 팀의 이름이 오가면서 의견이 막 갈리기 마련인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베테랑 방송인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이 만장일치로 최고라고 불린다는 것은요. 그 가수가 이미 단순한 인기 스타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아하, 단순한 인기가 아니다. 네,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방송계 내부에서도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특정 세대나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적 지형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인 거죠. 진짜 우리 영신님들 어깨가 으쓱해지는 분석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대화의 흐름이 아주 묘하고 재밌게 흘러갑니다. 임영웅님의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김성주 씨가 김용만 씨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운을 띄우거든요. 아, 네. 그 장면 기억납니다. 임영웅 하면 여기 김용만 씨가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라고요. 사실 김용만 씨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포천시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포천의 아들 우리 임영웅 님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막 일으키며 등장하면서 김용만 씨가 그 터줏대감 같은 홍보대사 자리를 영웅님께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파리 한복판에서 소환된 겁니다. 그 김성주 씨의 발언은 방송인으로서 아주 예리하고 재미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지자체 홍보대사라는 자리는 그저 이름만 빌려주는 가벼운 직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신뢰감 있는 얼굴이자 지역민들의 자랑이죠. 김용만 씨 역시 특유의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아주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문화적 아이콘이 포천에서 탄생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동네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던 분이 혜성처럼 등장한 대스타에게 자리를 기꺼이 내어준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영신님들의 시선에서 조금 솔직한 의문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고 상대가 대세 중의 대세인 임영웅님이라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수년간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던, 그것도 자기 고향의 얼굴 역할을 하던 자리를 내어준 건데 진짜 단 1%의 아쉬움도 없었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쵸. 머리로는 납득해도 마음 한구석은 좀 쓰라릴 수 있잖아요. 김용만 씨가 방송에서 전혀 아쉽지 않다고 말한 게 솔직히 그냥 방송용 포장이나 훌륭한 후배 띄워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선배의 너그러운 방송용 멘트로 치부하기 쉽죠. 하지만 김용만 씨가 전혀 아쉽지 않다면서 그 이유로 덧붙인 단어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그는 분명하게 실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임양웅 씨가 포천시 홍보대사를 하는 게 더 실익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아, 실익이요? 네, 이 실익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방송용 멘트를 넘어서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베테랑의 아주 냉철한 경제적, 사회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보다 인기 많은 후배니까 양보한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포천시라는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이익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쿨하게 인정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팬덤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과거의 지자체 홍보대사 역할이 단순히 지역 축제의 얼굴을 한번 비추고 특산물 광고를 찍는 이미지 소비에 그쳤다면요. 네네. 임영웅 씨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홍보대사가 됨으로써 수십만 명에 달하는 영웅시대 팬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와, 맞아요. 우리 영신님들 실행력은 정말 우주 최강이잖아요. 팬분들은 아티스트의 고향을 일종의 성지처럼 방문하고 기억상권에서 소비하며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자체를 완전히 끌어올립니다. 김용만 씨는 오랜 방송 경험을 통해 임영웅이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와 영웅시대라는 팬덤이 딱 결합했을 때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막 돋네요.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오랫동안 애지중지 운영하던 동네 구멍가게 자리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자리를 젊은 후배한테 넘겨주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근데 그 후배가 거기에 뭐 작은 가게를 연 게 아니라 아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떡가니 세워버린 거죠. 네. 내 가게가 사라진 건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랜드마크가 들어와서 동네 상권 전체가 살아나고 도시가 발전하니까 아, 정확합니다. 아쉬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저 자리가 원래 내 가게 터였어.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게 되는 심리. 딱 이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자리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내 고향이 이 친구 덕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개인적인 아쉬움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선배로서의 벅찬 뿌듯함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네네. 김용만 씨는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친구가 하는 것이 이 도시에 100번, 1000번 낫다. 라는 걸 아주 이성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한 것이죠. 우리 영신님들도 아마 영웅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포천을 방문하시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행동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대선배조차도 고개를 막 끄덕이며 실익을 인정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들어낸 거네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내 가수가 그저 무대 위에서 노래만 잘하는 인기 스타를 넘어서 한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확 뒤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확인받는 기분이라 팬으로서 정말 어깨가 막 으쓱해집니다. 팬분들께서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층적인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심층적인 부분이 또 있나요? 네, 김용만 씨는 그 실익을 이야기한 뒤에 아주 인상적인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야말로 임영웅 씨의 전임 홍보대사라는 게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대중문학의 아주 복잡한 심리적 역학이 숨어 있거든요. 네, 저도 방송 보면서 그 멘트에서 진짜 무릎을 탁 쳤거든요. 내가 바로 전임자다.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훈장처럼 자랑하시다니요. 연예계라는 생태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며 끊임없이 대중의 시선 중심에 서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나보다 잘 나가는 후배, 내 자리를 대체하는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경계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평범한 인간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한 후배에게 자리를 내어주고도 그것을 숨기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어떤 스펙이자 자랑으로 삼는다는 건 단순히 후배를 아끼는 선배의 마음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심리가 막 작용했길래 이런 기적 같은 마인드 전환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한 곳에 있습니다. 김용만 씨 본인이 방송에서 솔직하게 밝혔듯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즉 원픽이 바로 임영웅 씨이기 때문입니다. 아, 원픽이요? 다시 말해 방송계의 대선배라는 아주 무거운 타이틀, 연예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순수한 한 명의 팬의 입장으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세상에. 그럼 결국 김용만 씨도 우리 영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찐 팬이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팬의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대상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넓은 세상에서 막 빛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순수한 기쁨과 성취감. 바로 그거죠. 네네, 공감합니다. 김용만 씨는 임영웅이라는 후배가 자신의 고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보면서 질투나 상실감이 아닌 성공한 팬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 겁니다.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무려 그 사람의 전임자였다. 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최고의 훈장이 된 셈이죠. 듣고 보니 마치 내가 스티브 잡스 이전에 애플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라거나 아니면 내가 마이클 조던이 등번호 23번을 달기 전에 그 번호를 썼던 선배야 라고 막 자랑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심리네요. 아, 맞습니다. 상대방이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레전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가치까지 함께 쑥 올라가는 기분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현상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의 전임자라는 사실이 자랑이 되려면요. 그 후임자가 단순히 인기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아주 고유한 무기, 즉 따뜻한 영향력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 따뜻한 영향력의 실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중은 보통 가수의 노래 실력이나 뛰어난 외모에 매료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과 깊은 인성입니다. 그렇죠. 인성이 정말 중요하죠. 임영웅 씨가 무명 시절부터 묵묵히 지켜온 겸손함,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웅시대 팬분들과 깊이 교감하며 쌓아온 그 진정성,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신뢰의 탑을 구축한 겁니다. 신뢰의 탑이요? 와,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김용만 씨 같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보기에 이 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아주 견고한 진짜 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배조차도 그 거대한 신뢰의 탑 앞에서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자신이 그 탑이 세워지기 전 기초를 다졌던 전임자라는 사실을 아주 흔쾌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오늘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까 단순히 파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예능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깊고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도 분석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파국에서 우연히 시작된 베테랑 예능인들의 그 유쾌한 수다가 결국은 세대와 분야를 훌쩍 뛰어넘어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티스트, 우리 임영웅님의 진가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선배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도 상실감 대신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후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선배의 따뜻한 마음. 이 훈훈한 순환고리가 임영웅님 주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또 너무 뭉클합니다.
영신님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금 깊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화두요? 어떤 화두인가요? 수십 년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정상에서 온갖 영역을 다 겪어본 대선배조차도 그저 임영웅의 전임자였다는 과거의 사실 하나만으로 이토록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임영웅의 음악을 실시간으로 함께 듣고 그가 써내려가는 찬란한 역사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 분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가 걷는 길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여러분의 자부심은 과연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와. 대선배가 느끼는 전임자로서의 자부심이 그토록 크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거대한 문화적 현상의 중심에 서 계신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긍지와 자부심의 무게는 아마 그 어떤 단어나 숫자로도 감히 측정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와. 방금 그 질문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도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훌륭한 가수를 좋아한다는 팬심을 넘어서요. 우리 영신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위대한 문화적 현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역이시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바로 그 역사의 산증인들이시죠. 임영웅 님이 걷는 길이고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고 그 역사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늘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저희가 영웅스쿨에서 깊이 파헤쳐본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또 하나의 벅찬 원동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결국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있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그 진심들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저도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웅님 주변에 늘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미담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부심 꽉 채우시길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건행!